네, 어제 코스피가 5,7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도 5,700을 넘어 있는데요. 6,000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코스피 5,000이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때 5,000 대선 공약 할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믿지 않았죠. 사실 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힘차게 이렇게 오를 거라고는 생각을 저희도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주변 동료들 의원님들한테도 ETF 투자 권고를 했었는데요. 같이 함께 참여하자. 그런데 저랑 같이 이렇게 또 ETF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지금 그 표정이 밝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우리 그 금융 자본의 어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그리고 머니무브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렇게 이 자본의 그 자본소득의 수익률이 노동소득의 수익률보다 계속 높아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이런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서 국민들 개개인이 평범한 국민들도 함께 이런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가 제대로 확립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우리 민주당의 확고한 경제 철학입니다. 이것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지금은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견인해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코스닥에는 많은 부분들 미비한 제도들도 있고 또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코스닥 그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까지 내실을 기하고 펀더멘탈이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혁을 비롯해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1심 재판 무기징역이 선고되는데요. 물론 그간에 친일 쿠데타에 대해서 이것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던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워낙 우리가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에 대해서도 참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일 쿠데타, 사실 대통령의 쿠데타는 워낙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가 직접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요. 근데 이것은 그만큼 위험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양형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에선 사형이 사실상 사문화돼서 집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헌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무기징역에 그친 것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전에 광범위한 모의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항소심에서 심리를 통해서 입증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초범, 고령,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 이 헌정질서 문란행위에 비하면 굉장히 조잡한 사유인데 이런 조잡한 사유를 들어서 이 어마어마한 내란죄를 감경해 준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과 관련해서는 왜 고령을 양형사유로 감안하느냐. 너무 나이가 들어서 사실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이렇게 수감을 장기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관점 때문에 양형에서 고령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그런데 지금 이 내란죄는 워낙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법정 최저형이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징역이 법정 최저형인 범죄에 대해서 하면서 고령을 고려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명백한 양형 부당 사유고 반드시 이것은 항소심에서 제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수사와 심리를 더 보완해서 법과 증거에 따른 엄정하고 일관된 판단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대표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엄청난 판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입장을 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 단순하게 이런 내란 수계를 배출했다, 대통령으로. 그래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냥 배출만 하고 말았습니까? 그동안 이렇게까지 내란까지 획책하게 된 그 상황은 수년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그 수많은 아주 심각한 이 헌법을 넘나드는 이런 행위들을 계속 여당으로서 방임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방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추종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추종하고 방임한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어찌해서 무슨 그냥 배출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한다. 이것은 굉장히 웃긴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자신들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어떤 옹호를 해왔는지, 어떤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계속 방치해왔는지 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다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우리 국익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 국민의힘에 의해서 우리가 특위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파행을 했죠. 이렇게 윤석열 내란이 유죄가 되고 무기징역까지 판결이 나왔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이렇게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법을 갖다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한민국 국익을 볼모로 잡고 계속가는 이 정당이 과연 적법하고 합헌적인 정당이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장 재개하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우리 국민들 여기 만약에 미국에 이 투자가 제대로 안 돼서 관세가 10% 올라가고 우리가 일본하고의 경쟁에서 일본은 지금 합의했잖아요. 일본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못 이기고 그래서 우리 자동차 시장 이것은 그냥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 그 생태계 그리고 전후방 산업 수백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계가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이 특위 당장 다시 재개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십시오. 무슨 선거 준비는 왜 하는 겁니까? 선거 준비할 자격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당장 특위를 다시 열어서 이것을 빨리 통과를 하는데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